반갑습니다.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 2 쓰기 54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고 또한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점수 바로 50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54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한국어 토픽 2를 이제 고급, 중고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모든 한국어 학습자 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심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을 직접 써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이런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고 또 한국어를 잘 쓰시는 분들을 배웠을 때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한국어의 단계가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보다 저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없어. 난 한국어를 잘 못해.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지? 이런 것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바로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한국어와 또 모국어를 두 가지 다 사용하시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54번 문제에도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의 글과 또 마무리의 글, 또 중간중간에 원고지 띄어쓰기, 또 쉼표, 또 어떤 유사한 글을 자주 사용하는가, 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53번 문제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응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54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문제를 이제 만든 사람이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연 어떤 키워드에 대한 것일까라는 이 주제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 주제를 찾으셔서 그에 대한 이해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 이 모든 54번 문제이든 53번 문제이든 52번이든 51번이든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 듣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 현상이 주로 이 토픽 시험에 모두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도 과언이라는 것도 글을 쓰실 때 54번이나 또는 53번 문제도 마찬가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사 54번은 바로 이와 같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씁니다라는 이체 또는 했어요, 해요 이런 것은 절대 경어체는 쓰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나의 일기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한다, 뭐뭐고 있다라는 것으로 다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혹 시험을 이렇게 채점을 할 때 보면 글은 너무 잘 쓰는데 씁니다로 했다가 또 해요로 했어요라고 했다가 이런 분이 간혹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글을 쓸 때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한다, 뭐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쓴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을 좀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전부 다 이와 같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경어체 쓰시지 말라라는 거.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게 되면 뭐 괜찮겠지만 이제 이건 제가 지양하셔라는 겁니다. 지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바로 지향이지 않습니까? 그 지향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향과 지향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글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절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전부가 하나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출문제 토픽 역시 2 60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와 이 파일에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준히 연습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연습 문제 푸시고 또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푸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저희 한국어 토픽 2 교재를 가지고 한 권을 쭉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6급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옮겨 쓰지 마시오라는 것은 이 54번 문제도 해당이 되고 또 이 표에 나와 있는 보기도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험지 활용을 최대한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주제가 바로 아이들이 역시 사람이 주인공.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를 두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라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그림을 상식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또 이 글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건 이제 써주시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글과 똑같이 그대로 원고지에 옮겨 적으면 점수를 많이 취득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쓰기는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말을 유사한 말로 바꾸어 쓰시는 경우가 점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즘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유사한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말, 최근에는 바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 있으면은 저는 뭐 전에라고 하셔도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다 하고 유사한 말은 바로 학교에 입학하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가다와 비슷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 아, 입학하다. 그러면 최근에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 뭐뭐기 전,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학하기 전. 그러면 이거와는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때하고 비슷한 것은 바로 뭐 어릴 적부터, 이 부분도 바로 때와 적 유사한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와 유사한 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하다라는 말을 바로 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뭐뭐한으로 바꿔주시면 다양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없어지고 다양한 교육. 자, 여기에는 를이 이제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대로 원고지 제일 앞에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원고지가 아니더라도 이 그대로 글을 쓰더라도 이 A4 용지나 이 한글 파일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를 활용해서 글을 쓰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이 그대로 A4 용지를 쓰셔도 바로 한 칸 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고지 모양이 칸 모양이 없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칸씩 띄우거나 아니면 두 칸씩 띄우거나 꼭 첫 번째 문장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단락이 바뀔 때마다 띄워 쓴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원고지에 쓰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대로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조기 교육이라는 이 용어는 한국에서 많이 씁니다.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조기 교육 용어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이 조기 교육이라는 고등학교의 그 교육을 조기 교육이라고 하지만 주로 한국에서는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조기 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부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조기 교육, 조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침 할 때 호텔에 가면 조식, 뭐 뷔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빠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조기 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비슷한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한 말을 써서 원고지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시되 말을 바꾸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은 절대 점수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비슷한 말로 바꾸어서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 부분은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대해 자신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앞에 나와 있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54번 문제는 이와 같이 친절하게 아래에 3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 제시문을 1번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3번으로 표시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어떤 교육을 배우고 학교에 가는 것이 바로 조기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조기 교육은 한국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을 바로 조기 교육이라고 많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바로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떤 2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된다. 키워드 문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점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기 교육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아이가 배우게 되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아이의 부모였다면 아이에게 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일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시켰을까? 또 나의 경험은 어때서 이 교육을 시킬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드라마의 주인공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장점이 이 아이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 장점과 긍정적은 실과 바늘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같이 말이 이어져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니까 영향, 긍정적 영향. 그 다음에 이 긍정적 영향은 두 번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조기 교육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쓰신다면은 긍정적인 것과 장점은 이어져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바로 부정적과 유사하게 말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향에는 부정적이라는 영향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2가지 주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영향을 미친다 또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용어는 같이 함께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미친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문제점은 단점입니다. 단점. 장점과 비슷한 말은 강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용어를 쓰시고 이 용어에는 어떤 실과 바늘이 오는지도 잘 머릿속에 하시면은 금방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점은, 단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합을 해서 씁니다, 해요 이런 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뭐뭐라고 한다, 뭐뭐고 있다 이런 용어를 쓰셔서 이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합쳐서 350자 정도 또는 400자까지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350자로 이 두 가지를 쓰시고, 3번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조기 교육,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찬성한다, 시켜야 된다. 내가 엄마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찬성에, 왜 찬성하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이 교육 좀 시켜보세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하시고, 반대는 마찬가지, 찬성은 또 긍정적인 이 부분과 또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장점을 말할 때는 장점만 쓰시고 문제점을 말할 때는 문제점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점에서 또 긍정적인 장점을 쓴다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의견에서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지키시고, 어쨌든 이 1번과 2번, 3번을 딱딱 그 주제에 맞는 것만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찬성이면 긍정적인 거.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키지 마세요라고 전달하고 싶을 때는 반대하는가를, 나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조금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찬성을 할까? 글을 쓰는 사람, 주인공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찬성을 하면 끝까지 찬성한다라는 좋은 점을 사람들에게 쭉 알리고, 반대한다면은 이러한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거 조기 교육 시키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글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글을 써야 점수를 더 받을까? 절대 아닌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자신의 근거를 들어서, 이 근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또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친구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 근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근거를 해서 자신의 의견,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기 교육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부분을 봐서 바로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한번 확인하셔서, 원고지 쓰는 법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고지 쓰는 방법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거,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놓고 바로 원고지에 바로 쓰셔야 되고, 특히 54번 문제는 시험지에 그대로 쓰시면은 시간 정말 없기 때문에 이 글 쓰다가 2개 쓰다가 다 되기 때문에 바로 답지에 주요 키워드 문장만 쓰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 유사한 말 옆에 써놓으시고 바로 답지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고지 쓰기는 잘 보시고 띄어쓰기라든지 또 부호 이런 부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범 정답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범 정답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또 계속 같은 말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말 다양한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이 주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원고지에는 반드시 한 칸 띄워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하고 같은 말입니다. 먼저 조기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계의 유명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세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기 교육의 장점은 아이의 학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조기 교육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아이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그러나 조기 교육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압적인 학습 경험의 반발로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또한 조기 교육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부정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신의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견 글이 많습니다. 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자의 차별성과 내적 동기를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발달 중에 있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이의 동기보다 보호자의 바람이 조기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693자까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완벽한 700점의 700자의 그런 답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이 모범 답안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용어가 같이 나온다라는 이 부분을 항상 잘 생각하시고 이 54번 자신의 의견 이 부분에는 항상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좋은 점, 문제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주장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어 첫째, 첫 번째 이런 것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54번 문제도 여러분들의 노력,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 주제에 대한 앞뒤에 들어갈 말을 연습을 많이 한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54번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53번과 54번 문제는 이와 같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제가 투자를 하였고 여러분들도 또 이 동영상을 또 학습하실 때 시간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기는 해도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국어 토픽 2 쓰기 54번까지 해서 쓰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